오프너에서는 특별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구단의 시선으로 보는 신인 드래프트 1시 30분부터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니퍼트는 왜 니느님이었나? 니느님이 참 어려워요. 니느님이. 니느님. 네. 하느님과 니퍼트의 합성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니퍼트가 떠난 지가 꽤 돼서 최근에 야구 보시는 분들은 그 최강야구의 키 큰 네, 외국인. 강속구 던지는 외국인 이렇게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지금 뭐 젊은 여성 팬들은 늦게 이렇게 야구에 입문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지만 역대 외국인 투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최다승을 올린 투수니까 네. 한국 KBO 리그의 족적을 남긴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퍼트가 메이저에서도 큰 각광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 월드시리즈 엔트리에도 들고 나름 이 선수가 커리어가 나쁘지 않았고 네. 여러 팀에서도 이 니퍼트 선수 영입할 때 나름 신경전도 벌이고 그랬던 거죠. 네. 지금 저 슈퍼챗에서도 SK랑 요미우리도 니퍼트를 데려가려고 맞아요. 했는데 네. 두산으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가.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 배팬 날비기라고 베어스 팬이라면 아, 듣기 전에 알아야 야구 팬이면 네. 반드시 봐야 되는 책입니다. 네. 두산 팬들 그렇지. 꼭 보셔야 돼. 네. 그걸 이제 책은 이제 오비 베어스 시절까지 나왔고 내년 시즌에 이제 두산 베어스 시즌 이제 이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연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창규 스카우트 네. 그리고 이제 각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날 이창규 스카우트가 이렇게 사이트를 보고 있을 때 딱 사시미 로스트에 나온 그걸 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속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패디 같은 경우 NC도 그랬대요. 딱 그 새벽에 딱 튕겨져 나오는 순간 그걸 보고 위에 보고하지도 않고 박찬훈 팀장이 바로 일단 저질렀대요. 이건 내가 책임진다. 그래놓고 선조치 후보구를 했듯이 그 이창규 스카우트가 니퍼트라는 선수가 지금 현역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빠졌습니다. 하시미 로스터에서 그것을 위에 보고를 바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딱 영상을 보고 이 선수입니다 했더니 단장께서 진행시켜. 쟤공 못 친다. 잡아 무조건. 진행시켜. 네. 현 단장께서 그 이야기를 해서 바로 그냥 진행을 해서 했고 이 나이도 그때는 30살이었고 그렇죠. 그 맞아. 직전에 월드 시리즈 맞아요. 엔트리에 엔트리 들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선수를 당신이 오면 무조건 선발 투수 해주겠다. 니퍼트의 가장 그때 고민거리는 거기서 선발을 못 하고 그렇죠. 자기는 선발하고 싶은 거죠. 선발하고 싶다. 여기 오면 무조건 100% 선발이다.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해서 니퍼트를 데리고 왔었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리퍼트가 되게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에요. 저도 그 얘기 되게 들었어요. 순박하고, 네, 맞아요. 뭐 그래서 사실은 비행기도 그렇고 그 해외 나가는 것도 아마 한국이 처음이었던가 뭐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취미가 사냥. 맞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가서 산에 가서 소 타고 다니고 사냥해서 이제 그 수렵 활동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취미 활동일 정도로 굉장히 시골에서 성장을 했던 선수고. 특히 또 그 니퍼트가 한국에서 연착륙을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이제 김선우 선수가 있어서 조금 좀 더 적응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의 뭐 형 동생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관계거든요. 네, 실제로 큰 도움을 줬다고 그죠? 그러고요. 그 아무래도 진짜 미국 생활도 해봤고 그렇죠. 영어도 되고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리포트가 이제 적응을 하는데 그 선수는 한국 생활에 좀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2011년부터 17년까지 두산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두산 소속으로 185게임에 나와서 94승 43패 3.48. 야, 16년에는 22승 달성을 했어요. 네. 네. 그게 아마 MVP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철순이라는 그 전설의 투수가 네. 1982년에 24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산 베어스 그러니까 베어스 소속으로는 그 이후 최다승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철순도 실제로 이제 박철순 선수가 레전드지만 이제 니퍼트 선수를 자기 후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니퍼트 선수하고 지난번에 40주년 때 네.
같이 홍성은 그러니까 같이. 80년대, 맞아요, 90년대, 맞아요. 2000년대, 시골 2010년대 네. 이렇게 스타들 두산 김영석 시즌 그렇죠. 개막전이었어요. 80년대 박철순, 90년대 김영석, 2000년대 홍성은. 이걸 또 어떻게 찾았습니까? 혼자 시골 버스 출신. 못 탔다고. 아니 동네 그러니까 고향에 버스가 없어요. 고향에 버스가 어. 없으니까 당연히. 제 고향하고 좀 비슷하네요. 어디시죠? 저는 지리산 밑에 하루에 이제 버스 4대가 들어가는 시골에서 이제 뚜매산골에서 자랐거든요. 중계도 잘 안 되고 라디오 듣고 이제 네. 이 야구를 배웠던. 네. 근데 이 하루에 버스가 4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내대리 출신이에요. 네네리. 그렇게 해서 이 라디오를 듣고 저는 야구에 빠져서 여기까지 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만큼 사실은 시골이면 야구 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더군다나 이제 한국까지 와서 야구를 한 건 본인에게도 굉장한 행복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두산 그 베어스 선수 중에서 이 통산 최다승 순위를 놓고 봐도 죄송합니다. 리포트가 지금 3위에 해당되는 성적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밀리지가 않아요. 그냥 국내 선발이랑 비교해서 합쳐서도. 통산 다 합쳐도 두산의 그 통산 승리가 그 선발승이 리포트가 3등이에요. 그러니까 장호연이 109승으로 네. 1위, 유희관이 101승으로 2위, 네. 그 다음이 리포트네요. 그렇죠. 예. 통산 102승인데 94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 마지막에 이제 KT로 가서 8승을 하면서 그렇죠. 102승이 됐는데 두산 팬들은 조금 가장 아쉬운 게 그거죠. 이 두산 소속으로 100승을 했더라면 다 그게, 어땠을까? 이제 그 부분이고 리포트 선수도 역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산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선수가 또 리포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그 앞서 이제 김선우 선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양의지 선수 얘기하면 또 이게 눈물 포인트더라고요. 예, 양의지 얘기하면 많이 울던데요. 예.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때문에 우는 거죠? 리포트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자기의 뭐 청춘을 걸고 한국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 뭐 옛날 분들 보면 뭐 월남 전쟁 갔다 막 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뭐 일제 시대 때 내가 뭐 했다, 뭐 6.25 때 뭐 했다, 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했고 또 지금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서 정착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때 그런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7년을 두산에서 뛰었는데 일본처럼 그 몇 년 이상 뛰게 되면 자국 선수로 네.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아마 어쩌면 첫 번째 1호가 리포트가 됐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일본이 8년이니까 네. 그때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제 취급을 안 하니까 네. 외국인 선수 한 명을 더 둘 수가 있는 더 거죠. 쓸수 있죠. 그렇게 됐으면 두산도 사실 리포트 선수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국내 선수라고 있을 하면 만하죠. 충분히 때리고 네. 있을 만하죠. 사실 방출은 아니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해에도 14승인가 했어요. 그러게 네.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몸값이 이제 210만 달러 맞아요. 뛰고 네. 또 14승으로 이제 하락세에 갔고 그쵸.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연봉은 어떻게 더 올려줘야 될 올려줘야 수도 되고. 있고 한데 또 이제 기량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제 교체를 그때 했던 거죠. 저 기억나는 게 2014년 한국 시리즈인가요? 삼성이 우승했던 해인데 13년 13년인가요? 그 3승 1패로 앞서 그렇죠. 있다가 앞서고 4승 3패로 그때를 리퍼트 시리즈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14년은 맞아. 저 때고 13년에 그러니까 14년은 키움이랑 했을 때 넥센이랑 했을 때고 13년에 리퍼트 시리즈라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김진욱 감독이 리퍼트를 언제 써야 되느냐. 근데 한 경기를 더 밀어서 7차전인가 써서 결국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결국 삼성이 13년에 우승을 했던 그걸 두고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냥 3승 1패에서 4승 3패로 이제 엎어진 그렇죠. 케이스는 처음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김진욱 감독도 그것 때문에 경질이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송일수 감독이 오고 여러 가지 두산에도 변화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KT에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뭐 말씀드렸던 대로 KT에서 은퇴한 건 또 두산 팬들에게 좀 아쉬움이 크고 리포트도 사실은 야구를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KT를 선택했지만 계속 두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본인은 이제 언젠가 한번 그 은퇴 즈음에서 저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투수 코치를 하게 되면 두산에서 해보고 싶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예. 참 그 두산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던 선수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지금 은퇴식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때요?
저는 많이 네. 늦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니퍼트 선수는 은퇴식을 열어줘야 되는 선수가 맞는데 이 7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서 하는 거는 많이 늦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니퍼트의 은퇴식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들죠.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왜 지금에서 니퍼트 은퇴식을 7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두산이 기획을 했느냐? 네, 이거에 대한 궁금한 게 좀 있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네. 정확히 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뭔가 팬들의 화가 나 있는 것들에 대한 시선 돌리기가 아니냐 이런 추측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팬들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KT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네, 이겁니다. 야, 이거 뭐 KT로 이적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 바로 뭐 KT에서 은퇴했을 때 은퇴식을 우리 팀에서 할게라고 하기는 조금 어중간했을 네. 테고 네. 그러면서 이제 타이밍을 좀 잡지 못한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뭐 어떤 시기든 간에 니퍼트 선수의 은퇴식이 이렇게 마련됐다는 것은 맞아요. 저는 그거는 네. 상당히 정말 해결하지 못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하는 거고 오비 베어스의 에이스면 누구냐? 박철순이죠. 그렇죠. 네. 네. 두산 베어스의 에이스는 누구냐? 세월이 지나도 니퍼트일 겁니다. 맞아. 어떤 이벤트가 이번 니퍼트 은퇴식에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언제라고요? 날짜? 이게 네. 그때 보니까 네. 이번 주 14일이래요. 14일. 14일. 네. 그래서 KT전, 잠실 KT전에서 KT전이라. KT전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니퍼트 은퇴식 그 경기 꼭 보고 싶고요.